뉴스 읽기로 시작해서 어디를 튈지 모르는 요절복통 도미노 토크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과학이다입니다. 지상 최고의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독실님 어렵게 모셨습니다. 오른쪽에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요즘 안 그래도 되게 자주 출몰하시네요. 요즘 굉장히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강연 요청도 많고 방송 요청도 많아서 굉장히 바쁩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투데이 잡스에서 부르게 되면 만사 제쳐놓고 항상 네. 1순위로 오게 됩니다. 출연료와 차등 없이 그렇죠. 맞습니다. 어. 출연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 주시는 건 아니고요. 투데이 잡스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오. 저는 너무 행복해서 예. 가장 우선순위가 바로 예. 투데이 잡스 3.0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오글거리죠? 네. 자, 과학에 대한 네. 지대하고 넓고 깊은 지식을 자랑하는 이독실 씨와 함께 오늘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네. 제가 약간 스포를 하긴 했습니다만 오늘 주제는 뭐예요? 오늘 주제는 바로 탈무드입니다. 진짜. 네. 아니,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탈무드 이상한 거 아니에요? 좋은 무드로 한번 가보자 해서 한번 탈무드를 좀 탈무드라면서요? 했는데요. 먼저 그거를 좀 뜬금없다고 느껴지시겠죠? 한번 네. 들어보시면 이 안에 좀 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네.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탈무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노아가 네, 포도나무를 심으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네. 사탄이 나타나서 이제 말을 걸어요. 친근하게. 뭐 하고 계셔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노아가 네, 포도나무 심으려고 한다. 이렇게 대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가 뭐길래 그래요? 라고 했더니 포도는 과일인데 아주 달고 맛있죠. 적절한 신맛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 이거를 발효를 시키면 사람의 마음을 좀 즐겁게 하는 그런 술이라는 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렇게 좋은 거면 저도 좀 지분을 얻고 싶습니다. 거들고 싶습니다라고 하더니 노아가 좀 고마운 마음이 있었어요. 도와주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사탄이 뭘 했느냐? 네. 양과 사자와 돼지와 원숭이를 끌고 와서 죽인 다음에 그 피를 밭에다가 주면서 비료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포도나무에 그게 흡수가 됐겠죠. 그래서 그 포도 열매로 술을 담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래서 처음 마실 때는 사람이 양처럼 순해지고요. 예. 그다음 취하면 원숭이처럼 춤을 추고요. 더 취하면 사자처럼 막 사나워졌다가 더 마시면 돼지처럼 똥밭을 뒹굽니다. 이렇게 더러워지고 토하고 이렇게 되더라. 이게 왜 그러느냐? 이게 다 사탄 때문입니다. 우리의 원수죠. 넷플릭스 출연하실 예정은 아니시죠? 네. 넷플릭스에 그 세계 테마기행 들어가면 제 얼굴이 딱 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 넷플릭스 이미 출연을 하신 저희가 셀럽을 모셨네요. 죄송해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렸냐면 요즘 최고의 그 뭐 사탄, 사이비 이런 거 요즘 넷플릭스 네. 나는 사탄이다. 주제여가지고 아니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술 이꼬르 사탄의 장난질이다. 네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는 오늘 하실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출연료 반납하고 가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옐로우 네. 카드 주세요. 옐로우 카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야기를 했냐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과학적 팩트는 아니지만 내가 지켜보니까 맞는 것 같아. 혹은 내가 겪어본 결과 나는 돼지까지는 안 가고 사자까지 간 것 같아.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 탈무드? 옛날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까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인류가 언제부터 술을 마셨는가 생각해보면 정말 노아 때부터 옛날부터 마셨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마셨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오늘 주제는 이제 술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어디까지 가봤어요, 이독실 씨는? 저는요, 예. 술 양처럼 순한 거 정도까지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럼 초보 단계. 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몸에서 안 맞기 때문인데 내가 네. 술이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판단할 수 있는 기준까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술을 같습니다. 잘 못 먹는 사람 둘이 앉아서 술 얘기를 하려니까 네. 좀 어렵긴 한데 네. 그러면 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술은 대체 언제부터 마셨는지 그리고 네. 술을 정의를 해야 되지 않아요? 과학은 그쵸.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과학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지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의를 좀 내리기 전에 제가 하나 일화를 말씀을 드리고 싶는데 술을 못 마시는 두 명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딱 정확한 게 예전에 꽤 오래됐습니다. 그때 제가 그 다른 방송에서 서장훈 씨를 앞에 앉혀놓고 술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서장훈 씨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하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나는 평생 술을 이만큼 마셔왔는데 술을 마신 지 한 1, 2년밖에 안 된 사람한테 술 강의를 들으니 너무 웃긴다, 흥미롭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저는 근데 그런 반응이 정확하면서도 동시에 한편으로는 내가 경험한 것과 다른 과학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생각보다 한 발자국 뒤에서 보는 게 정확할 때가 있어요. 나의 상황과 다르게 밖에 있는 사람은 요소요소 모르는 것 같죠. 경험도 안 해본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진실랑 가까울 때도 있더라.
아, 그리고 술을 잘 먹는 사람은 고민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처럼 술을 잘 못하는 사람은 회식 자리가 딱 잡히잖아요. 일주일 전부터 고민을 해요. 아, 그 정도예요. 예, 네. 가기 전에 뭘 좀 마시면 덜 취할까? 아, 네. 아, 그리고 이제 가서 마셨는데 밤에 머리가 너무 아픈데 뭘 해야 그러면 되지? 진통제를 먹어야 되나? 오, 네. 진통제 중에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그 통하는 건가? 그리고 저희 선배님은 저한테 자꾸 먹으면 늘어. 그것도 맞습니다. 연습을 많이 하라고 저한테. 네. 아무리 해도 안 늘던데. 뭐 이런 고민들은 못하는 사람이 하지. 잘 드시는 분들은 그 맛을 음미하시게만 하면 되니까 네. 어쩌면 고민은 저와 같이 이 술을 못 마시는 두 그렇죠. 사람이 많이 하지 않을까 어린이들만 싶기도 하는 거죠. 네. 지금 이 부분 준비 안 한 게 있어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술을 마셨을 때 머리가 아픈 숙취 현상이 있을 때 네. 절대로 타이레놀은 드시면 안 됩니다. 간독성이 있어서 실제로 사망한 사례가 있고요. 타이레놀은 굉장히 안전하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저 여러 그런데 개 먹었는데? 술 마시고요. 네. 그럼 이제 감사 기도를 한번 드리시기 바라고요. 살아남아 있는 거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정말 음주가 심각한 상황에서 타이레놀을 대량으로 마셨을 때 실제로 간이 굉장히 많이 손상이 됩니다. 그럼 손상이 그래서 많이 됐을 것 같은데.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타이레놀을 이제 일반 의약품에서 심지어 뭐 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에요. 그럼 머리 아플 때 다른 진통제는 괜찮아요? 이부프로펜을 먹는 거는 좀 괜찮은 도움이 될수 이부프로펜 있습니다. 성분이 들어있는 진통제는 괜찮은데 그나마 낫고 실제로 서양에서는 아침에 이제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픈 건 숙취 상황에서 이부프로펜을 좀 먹는 경우가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제일 좋은 거. 사실 물 많이 마시고 당분 섭취하고 쉬는 겁니다. 여보세요. 네. 그 아침 출근해야 되는 사람이 물 많이 마시고 당분 섭취하고 그러고 기어서 회사 가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것도 나을 수 있습니다. 아니, 정말로 맞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술을 많이 마셔서 생긴 어떤 그런 숙취 상황에서 약으로 이걸 해결한다라고 하는 게 절대 건강할 리는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고민들을 제가 많이 했지만 아직까지 진통제 바른 답변을 찾지 못했는데 알겠습니다. 네. 자, 술 얘기부터 다시 할게요. 네. 술을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 있으면 술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술을 우리가 먹는 그 술이라고 하는 건 알코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그중에 에탄올, C2H5OH라고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채널 돌릴까봐 딱 여기까지 이제 그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돌리면 안 됩니다. 돌리면 안 됩니다.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술을 만약에 좀 정의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따님이 엄마 술이 뭐야? 술 왜 마시는 거라고 하면 뭐라고 혹시 개인적으로 경험상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엄마 아빠는 술을 왜 마셔? 어른들은 왜 마셔? 뭔가를 발효시켜서 알코올 성분이 있는 거?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발효시켜서 알코올 성분이 있으니까 엄마 아빠 마시는구나. 안 되겠네요. 그렇죠. 뭔가를 잊고 싶어서 먹는 거? 망각의 약? 망각하고 싶어서. 예.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시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담당 PD님은 오히려 차가운 불 거기에 달을 담아서 마시는 것. 달은 못 닿고 차가운 불은 맞아요. 먹을 때는 시원한데 들어가면 안에서 열이 불이 나죠. 맞아. 불이 나잖아요. 달이 여기 이제 띄어져 있는 거 그러니까 야외에서 술을 많이 좋아하신다는 이분은 뜻입니다. 잘 드시는 거예요. 제가 맞습니다. 봤을 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이미지를 한번 떠올리시고요. 언제부터 마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되게 흥미로운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노화 때부터 먹었다면서요? 그 이전부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인류의 역사를 바라봤을 때 예. 정말 옛날부터 사람이 만들었다가 아니고요.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지적인 능력이 들어가서 도구를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발견한 겁니다. 먹고 취한 애가 있었군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 심지어 동물들이 취한 거를 보면서 아마 우리의 조상들이 봤을 때 저 뭔데? 저거 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걷지? 막 이런. 근데 향긋도 좀 한 것 같고 그래서 마셔봤더니 그런 것들을 알게 기분 되는데 좋아지니까. 맞습니다. 사실 초콜릿이라든가 커피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열매를 먹고 흥분하고 있는 그런 동물들을 보면서 저게 뭐지 하고 먹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될 거라고 추정을 하냐면요. 인류 최초는 아마 과실주를 마셨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장 확률이 높아 보이네요. 맞습니다. 사실 네. 곡주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제 곡물로 만든 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씹다 뱉은 쌀이 발효를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막걸리처럼 약간 이제 시큼한 냄새도 나면서 나는데? 사실 이렇게 알코올 발효가 돼요. 왜 시큼한 냄새가 나는지도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근데 그보다 이제 중국에서 발견된 유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이제 서양에서 서양 중심으로 생각해봤을 때는 최초의 유적들을 좀 봤더니 아마 포도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포도 이렇게 노상에다 두면 쉽게 그렇게 발효가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포도 껍질에 효모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냥 뭉개 놓기만 하면 딴 거 필요 없습니다. 뭉개 놓기만 하면 바로 저절로 발효되면서 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절한 알코올과 향긋함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신들의 음료가 되더라고요.
거더라라는 걸 깨달은 거죠. 예. 그런데 아마 동물들이 먼저 먹었을 겁니다. 원숭이? 그렇죠. 원숭이를 포함해서. 그치. 걔는 먹는 게 어울리네요. 네, 왜 포함해서라고 했냐면 되게 놀라운 게 현생 인류보다 먼저 동물들이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어떤 일부 지역은 코끼리나 원숭이들이요. 이렇게 모아놓은 구덩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얘네들이 이제 뭉개지고. 그렇죠. 그거 열면 먹고서 떨어지니까. 발효되게 한 다음에 마시는 문화가 좀 드러나서 둥글게 한다든가 강강술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코끼리끼리? 발견된 게 있어요. 네, 코끼리 지능이 굉장히 높잖아요. 뭔가 그걸 먹고 즐거워하고 거기 있다는 걸 알고 있는 내가 상한 걸 먹은 게 아니구나라는 걸 좀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마 그러니까 인간도 마찬가지로 인류가 예. 초창기부터 보면서 이건 기분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사람은 언제쯤부터 먹었을까요? 그래서 유적으로 찾아봐야 되는데 아마 그렇겠죠. 6,000년경 정도. 6,000년? 그러니까 이 기원전 4,000년에서 3,000년경 정도 보면 그때 우리 재원 쌤이 좋아하시는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고대 국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술을 먹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국가시가 있었을 때부터 아마 정주 문명이 시작되었을 때 아마도 당연히 포도를 먹었을 텐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게 포도를 그날 먹어도 냉장 보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놔두면 좀 물러집니다. 그렇죠. 물러지면 술이 됩니다. 그걸 또 포도는 먹어본 누군가 특이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맞습니다. 너만 먹냐? 나눠서 먹자. 뭐 이렇게. 그렇죠. 그죠? 이 아까운데 하고 처음에 먹기 시작했는데 먹다 보니까 이게 더 좋은데 하면서 아마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아까 그 다른 경우에는 당분이 있으면 상해 버려요. 근데 그렇죠. 술의 경우에는 오히려 껍질을 탁 이렇게 까서 놔두게 되면 발효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사실 알코올이라고 하는 부산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 효모가 번식을 한다는 뜻이에요. 네. 효모는 사실 큰 문제가 우리한테 없거든요. 항상 상하는 거라고 하는 부패하는 것과 네. 발효는 같은 겁니다. 네. 우리한테 유익한 균이냐 나쁜 균이냐인데 말하자면 발효가 일어났다, 알코올 발효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한테는 나쁘지 않은 균이 이 안에서 번식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는 그 부산물을 먹는 거죠. 네. 그 말은 우리가 한테 건강에 안 좋은 상하게 만드는 균은 거기 없다는 끼어들 틈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보존성이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상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까 누군가가 먹어봤을 거고, 네. 맛있네. 독시씨 와서 먹어볼래? 그래서 먹어보고, 근데 다 먹었어. 네. 만들어볼까? 뭐 이렇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술을 이 손이 금손인 사람이 또 언제나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김밥 천국 이모님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누구 따라 이제 이 집집마다 비율이 다르고. 맞습니다. 네, 그런 그리고 일이 효모의 있잖아요. 종류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이러면서 이제 개발이 시작이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적어도 장기 보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아마 이게 자연적으로 우리가 알게 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제일 궁금한 것부터 여쭤볼게요. 네. 술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면 좋은데 취하잖아요. 네. 그 취하는 거는 뭐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 마비되는 상태인가요? 저도 그걸 궁금합니다. 취했다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 그런 상태. 누군가를 보고서 당신 취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분이 뭘 할 때 그런 말씀 주로 하세요? 취했어요? 그럼 말을 제대로 못 한다거나 네. 사람을 잘 못 알아본다거나. 네. 한마디도 저는 안 언제나 하고. 취했네요. 잘못 알아보니까. 그렇군요. 그렇죠? 또 이렇게 질문하기 없기. 그렇군요. 네. 네. 근데 보통 이제 평소에 하던 행동과 다른 행동을 할 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네. 취했다고 하죠. 그리고 약간 비틀거리기도 하고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제대로 못 기억력도 걷고. 떨어지고 네. 말이 많은 사람이 적어지거나 적은 사람이 많아지거나 많아지거나. 평소랑 좀 다른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술은 진정제입니다. 천연 진정제예요. 진정을 시켜줍니다. 전 진정이 안 되던데. 그렇죠.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심장도 벌렁거리죠. 근데 왜 진정제라고 하세요? 그러면? 오히려 아까 얘기했던 거랑 좀 모순된 것처럼 느껴지는 게 돼지처럼도 되고 원숭이처럼도 되고 그러니까요. 그건 사자처럼도 진정제가 되는데 아니라 이렇게 업 시켜주는 거잖아요. 네,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천연의 가장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천연의 흥분제로서 우리 카페인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네. 오히려 알코올은 에탄올은 천연 진정제인데 각성제의 반대인 거죠.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난 마시기만 하면 심장도 뛰면서 네, 오히려 저도요. 흥분도 좀 하고 네. 평소랑 다르게 잔이 문자도 좀 보내고 싶어지고 큰일 나죠 이제. 왜 그러느냐? 사실 어디를 먼저 진정시키느냐? 작은 농도일 때는 의식적인 판단을 하는 부분, 평소에 내가 하고 싶지만 자제하게 만드는 부분들, 나도 막 소리 지르고 싶지만 통제하는 부분들, 네. 어린아이들은 그걸 잘 못하니까 불편하면 으악 소리 지르는 거예요. 네. 바로 그 부분을 제일 먼저 진정을 시킵니다. 평소에 내가 하고 싶지만 막았던 거 진정하고 이제 하고 싶은 거,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춤도 추고 고백도 노래도 하고 부르고.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하더라. 폭력성도 좀 나올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효모균이 발효를 해서 알코올이 일단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걸 섭취를 하면 흡수가 되는데 위와 소장에서 흡수가 되는데 생각보다 위에서도 흡수가 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흡수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마신 지 얼마 안 돼서 얼굴도 얼굴 빨개지는 빨개지잖아요. 경우들도 있고 네. 이제 피에 이제 돌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 에탄올이 뇌혈관 장벽을 통과를 해서 그러니까 보통 많은 물질들이 뇌로 못 들어갑니다. 뇌가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네. 뇌로 가는 걸 차단하는 그 장벽이 있어요. 여기를 통과해서 가바 수용체라고 하는 곳에 결합하는데 네. 가바는 혹시 건강기능식품 같은 거 들어보셨죠? 현미밥솥 광고에 가바 나온 것 같은데. 아, 가바가. 네. 네, 저기 좀 가바 이게 아니고 JB에 그 가바가 있습니다. 요거를 알아두면 우리가 조금 앞으로도 어떤 광고를 볼 때 좋은데 가바 수용체는 뭐냐면요. 네.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신경 전달 물질 뭐든지 흥분시키는 게 아니고요. 뭔가를 이렇게 워워워 하고 오.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가바입니다. 네. 근데 알코올이요. 그 가바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면 이게 리세터 수용체가 있어요. 네. 가바를 던지면 얘가 받아요. 네. 그럼 얘가 워워 진정되는 겁니다. 네. 근데 알코올은 가바처럼 행동해요. 어. 그래서 이 수용체를 자극을 해요. 가바가 없는데도.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운되는 거죠. 많은 부분이. 그런데 그 다운된다는 것은 무드가 다운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 기본적으로 우리 어떤 뇌의 의식작용, 통제하고 싶어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 대뇌의 작용이 다운되면서 본능이 먼저 나오는 거고 아까 탈무드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근데 더 많이 먹는다. 그러면 우리 뇌 전체가 말하자면 알코올로 절여진다. 그럼 모든 부분이 다 다운되는 다운되는 거예요. 거죠. 진정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사람들 정말 많이 마시면 기절하듯이 잠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빨리 잠드시는 분들도 있고 맞습니다. 늦게 잠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잠들게 된다. 그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다리가 풀린다는 건 그죠? 맞습니다. 신체 작용도 당연히 손에도 작용을 해서 네. 신체적인 것이 나는 분명히 안 취했다고 앞으로 걸어가려고 하는데 비틀비틀하죠. 야, 똑바로 걸어봐. 똑바로 걷는다 그러면서 막. 맞습니다. 네. 똑바로 걷잖아. 근데 너 왜 여기 있어? 이렇게 한 바퀴 계속 돌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대뇌뿐만 아니라 실제 손해를 비롯한 모든 부분에 다 작용을 하면서 오. 사실 이렇게 우리가 진정제다라고 하는 것과 가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놓으면 생각해 놓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김동률 씨가 부른 그 불후의 취중진담. 명곡 취중진담 이것이 그럼 진짜냐? 어느 정도는 사실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 억제하는 거기를 그쵸. 억제하니까. 너무 고백하고 싶었는데 네. 그걸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술을 들어갔을 때 참지 마세요. 네. 그래서 이제 고백을 해버리는 게 가능은 한데 물론 이걸 가지고 이거 본성이야 진짜 이건 참 사랑이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면 별개입니다. 아, 그 마음을 고백했다는 거지. 그렇죠. 고백을 막고 있었던 걸 고백했다는 거지 그 사람이 정말 트루러브냐 이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 그 취중 진담은 김동률 씨가 나한테 고백한다고 생각하고 들으니까 그게 달콤하게 들리는 건데. 그렇죠. 예. 내가 한 5번 거절했던 진짜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 계속 취중 진담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밤에 잔이 부르고 막 앞에 너의 소천사가 되어줄게 막 이렇게 외치고 5번 거절했는데. 야 그러면 그건 사실 스토커죠. 요즘은 정말 그것 좀 처벌이 그렇죠. 받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되는데 그 취중 진담의 가장 큰 그 맹점은 김동률 씨가 고백한다고 생각하고 듣기 때문에 맞습니다. 취중 진담처럼 들리지만 진담이어도 난 싫어 이렇게 될 수 있죠. 술 취해서 노래방에 가면 남자들이 다 자신이 김동률의 목소리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대뇌작용이 떨어져서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김동률과 다르고요. 네. 저 전설처럼 이야기가 있는데 저 대학 다닐 때 네. 그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성들이 있는 기숙사가 있고 남성들이 기숙사가 있는데 그렇죠. 슬프게도 남성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남성들의 기숙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 기숙사가 하나가 있어서 학부에. 그렇겠네요. 근데 이제 전설처럼 항상 밤마다 그 앞에 가서 누구야 너의 소천사가 되어줄게 막 이렇게 하는데 해봤군요. 아니 저는 아닙니다. 절대 그 정말 아닙니다. 아니 해봤는데요. 너무 자연스러운데 저는 술을 수호천사가 안 마시는데 어떻게 맨정신에 그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이렇게 실수할 수 있다. 그것이 진심일 수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그럼 수호천사라고 하는 개념이 되려고 했었던 거냐? 그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천사가 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건 아니고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해버린 거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음속에 들어있었던 말인 거는 틀림이 없네요.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취중 진담이 고백도 있지만 네. 하면 안 되는 얘기를 해버리는 경우 있어요. 맞아요. 너만 알고 있어. 아니 그런 것도 있고 이런 네. 거 있잖아요. 나는 부장님하고 안 좋아요. 그래서 속으로 막 욕을 쌓았어. 아, 네. 근데 통제되는 거기가 통제가 됐어. 네. 그래서 부장님 주는 술을 먹고 얘기를 했어. 저기요. 면전에서. 부장님, 너요. 그러면 안 돼! 막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조금 더 넘어가서 요즘은 이제 술에 대해서 좀 예전과 좀 기준이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예전에는 오히려 많이 마시는 대신 좀 관대한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 먹고 일부러 하는 사람도 있을 그렇죠. 거예요. 취하지 않았는데 거의 이제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게 다 할 말 다 하고 제 취해서 그래 빨리 보내라고 한 다음에 걸어가다가 마치 절름발이가 일어서는 같은 느낌으로 유주얼 서스펙트인가요? 그렇죠. 그런 느낌도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벤트들이 있는데 우리 보고 계신 이제 취준생 여러분들은 이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만 네. 어쨌든 우리가 아는 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요거는 사실 좀 로맨틱하거나 좀 소소한 즐거움에 가까운 거지만 네. 사실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던데요.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겨본 적이 있는 사람은 네, 한 번이라도. 이미 위험 신호에 온 거다. 외국이 딱 그렇죠. 외국은 정말 음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음주는 우리나라가 가장 뭐 세계 어디에 내놔도 추운 나라 뭐 러시아라든가 이런 데를 뒤지지 제외하면 않아요? 그렇죠. 뒤지지 않고 더 앞서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외국은 매일매일 술을 마신다고 해도 어떤 분위기냐면요. 이렇게 술잔을 들고 이제 뭐 파티를 즐깁니다. 근데 본 적이 없어요. 드라마 같은 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막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였다. 필름이 끊기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였다. 그래서 택시 태워 보낸 게 있다. 그럼 다음날 직장 동료들이 다 와서 이럴 겁니다. 너 괜찮아? 너 상담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문제가 있는 거야. 기분 좋아지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그걸 조금 넘어가서 사실 어른스럽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면 바로 주변에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문화가 잡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죠. 아닌 사람들도 있고 그건 누가 봐도 어느 문화에서나 그걸 문제로 보는데 우리 문화권은 그걸 좀 문제로 보지 않는 문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알코올 의존증이라고 하는 건 그때 왜 생기냐라고 한다면 우리 몸의 신비 중에 하나가 이제 항상성입니다. 항상성,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데 아까 네. 가바 수용체가 알코올을 가바인 줄 알고 자기가 자극돼서 네. 진정된다고 했잖아요. 매일 술을 마셔요. 그럼 항상 이 수용체 입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뇌 입장에서는 잠깐만 억제성 신경물질 전달물질이 너무 많네. 항상 다운되네.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의 항상성이 떨어지니까 네. 수용체를 줄이자, 다운 잘 안 되게 하자라고 네.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있나요? 그럼요. 술을 똑같은 양의 술을 마시더라도 이게 잘 적응이 안 되기도 하고 디폴트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술을 안 먹었을 때 원래는 적절한 양의 진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 수용체 양이 줄어들어 있으니까 억제가 잘 안 되는 상황이 기본 세팅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요? 마약이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평소에 약간 흥분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거고 술을 안 마셨는데 막 손이 떨린다. 너무 먹고 싶고 좀 약간 성격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실제로 알코올 의존증이 심한 사람들은 좀 폭력적인 느낌이 나타날 때가 있죠.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분들의 뇌는 흥분 상태인 거예요. 술로 진정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일반적인 레벨이 되지 않는다는 건데 요거는 술뿐만 아니라 스테로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스테로이드는 처음에 나왔을 때 이거 신이 내린 약이 아닌가라고 할 그러니까요. 정도의 어마어마한 약이었어요. 그냥 피부에다 바르면 피부 질환이 싹 사라지니까. 사라집니다. 맞아요. 왜 그러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호르몬 제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이걸 사용하거나 복용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반드시 그 얘기를 듣잖아요. 왜 그러냐면 호르몬이기 때문에 신경에게 명령을 직접적으로 주는 겁니다. 야, 너 염증 가라앉혀. 괜찮은 상황이니까 울긋불긋하게 된 거 다 가라앉혀라고 하는 게 정말 말을 잘 듣는데 계속적으로 호르몬, 그러니까 말하자면 스테로이드를 바른다 혹은 복용한다는 건 호르몬을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어떤 느낌을 하냐면 이게 정상 레벨인가 보다? 그리고 실제로 원래 호르몬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은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하냐면 호르몬이 너무 많네. 내가 만들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만할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을 끊는 순간 호르몬 수치에 불균형이 올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인 게 마약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네. 것들이 이렇게 중독성이 있을 수가 있는 것들은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걱정되는데요. 근데 저희 선배님이 저한테 늘 얘기했어요. 제가 약간 알코올 거의 내기 수준이어가지고 네. 먹어가지고 저희 수용이 안 되는데 저한테 늘 나도 너처럼 그랬어. 그런데 꾸준히 먹잖아? 늘어. 걱정하지 마. 지금부터 먹어봐.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마실수록 늘 것인가? 늡니다. 어느 늘어요? 정도 늡니다. 물론 건강은 좀 훼손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네. 우리 몸에 원래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분해 효소가 없지 않은 이상 네. 어느 정도 효소가 있어요. 네. 근데 알코올이 계속 들어옵니다. 필요하다는 거 우리가 인지를 했어요. 네. 계속 들어오네? 만들어야겠다. 효소를? 라고 해서 효소의 양이 좀 늘어납니다. 물론 타고나기로 잘 마시는 사람처럼 될 수는 없고 건강에 안 좋은 악영향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만 어쨌든 효소량은 늘어서 네. 처음처럼 한 잔 마시고 죽는 상황은 좀 줄어들게 되는데 2잔 마시고 죽겠네요.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개에 대한 실험들을 해봤을 때도 네. 이제 개한테 알코올을 마시게 한 거죠. 예. 조금씩 늘어나가게 됐을 때 알코올 분해 효소량이 늘어난다라는 연구 결과는 있고요. 너무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간이 안 좋아지기, 그러니까 너무 과량을 먹게 되면 간이 안 좋아지면서 아예 효소를 만들어내는 것조차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오는 경우도 있다. 너무 많이 마시면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알코올이 술을 많이 마시면 는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는다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석 잔 마시고 뻗었다면 네. 뭐 넉 잔 마시고 뻗는다 그 정도겠죠? 맞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대사가 돼서 이제 분해됩니다. 네. 어디서 분해가 되냐면 간에서 대사가 됩니다. 예. 그 과정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에탄올이 네. 들어오게 되면 예. ADH라고 하는 알코올 탈수소 효소, 그러니까 ADH라고 하겠습니다. 에탄올이 아세트알데하이드를 거쳐서 예. 자, 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한 번 더 ALDH에 의해서 아세트산으로 분해가 되는데 아세트산은 우리 식초. 익숙한 식초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술을 그 포도주를 발효시켜, 그러니까 포도주를 그냥 말하자면 이렇게 네. 분해해서 만든 그런 이렇게 빵 찍어 먹는 비니거. 초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알코올은 원래 놔두면 식초가 됩니다. 음. 근데 이것이 우리 간에서도 이 두 단계를 거쳐서 분해가 되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근데 요 표가 참 재미있어요. 어디가 예를 재밌어요? 들어볼게요. 어디가? 우리가 술 마시고 취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건 에탄올 때문이에요. 첫 번째 단계. 네. 그런데 얼굴이 빨개지는 홍조 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한 숙취 같은 거는 저 아세트알데하이드 머리가 때문입니다. 너무 아파요. 중간 단계입니다. 저기 아세트 알데하이드 알데하이드요. 되는 알데하이드 되는 저 단계에서 전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아세트산까지 가면 그냥 식초랑 똑같기 때문에 홍초도 마시지 않습니까? 네. 건강에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뭐 우리 몸에 문제가 괜찮아요? 없어져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 볼게요. ADH 양이 적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알코올을 먹었는데 네. 분해가 안 됩니다. 네. 계속 유지되어 있어요. 예. 기분이 좋습니다. 네. 이분들은 타고난 복을 받은 거예요. 조금만 먹어도 기분이 좋고 응. 그 상태가 유지되니까요. 어. 그런데 우리 엉경 앵커님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 ADH는 많아요. 네. 들어오는 족족 아세트알데히드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ALDH는 적어요. 타고나길 적은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러면 어디 쌓일까요? 간에 에탄올이 쌓여서 기분 좋게 만드는 게 아니고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쌓여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로 숙취의 원인이거든요. 저는 어느 정도냐면 맥주든 소주든 한 잔을 먹었어요. 네. 알코올이 제 몸에 들어갔잖아요. 네. 그 당시엔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 에탄올이니까요. 네. 근데 자다가 머리가 정말 뽀개질 것 같아요. 그래서 깨서 다시 뭐 약을 먹든 무슨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면 잠을 못 자요.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상황이면 아세트알데히드 상태에 잠을 깨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숙취의 원인이기도 하고 ADH가 ALDH로 바로 분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황이에요. 속상하고도 안타까운 말씀 하나 드리자면 서양에서는요. 네. 대부분의 경우 ADH와 ALDH가 다 조화롭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적당히 기분 좋게 즐기고 자는 게 끝이에요. 네. 근데 동양에서 동양인의 50% 정도 되는 사람들은 특히 동아시아에서 우리도 50% 정도 되는 사람들이 어떠냐면요. ADH는 정상적인데요. 네. ALDH가 사실 두 종류입니다. 빠르게 작용하는 게 있고 느리게 작용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빠르게 작용하는 게 고장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아마 저 상황일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할머니, 저희 아빠, 저 세 명 똑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동양 사람들에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주 높은 확률로 얼굴이 빨개집니다. 저도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한 잔만 얼굴 마셔도. 빨개져요. 그래서 서양에선 그걸 보고서 잠깐만 술 마셨는데 얼굴이 왜 빨개져? 어머. 그래서 아시안 플러싱이라고 부르면서 술 마시고 얼굴이 빨개진 걸 독특하게 봐요. 왜 그러느냐?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오. 아니 ADH가 있으면 ALDH가 있어야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 많이 마시는 문화인데도 불구하고 네. 사실 마시면 안 되는 생물학적으로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만약에 내가 조금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진다라고 하면요, 네. 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아, 어쩔 그게- 수 없습니다. 난 이독실 씨가 그랬는데 효소가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네, 그렇죠. 예. 그게 맞습니다. 네. 지난번에 얘기한 거죠. 근데 똑같은 알코올인데 에탄올은 먹어도 되고 메탄올은 그 삼각 플라스크 안에 그 불 나오는 거 맞습니다. 네, 알콜 램프죠. 네. 알콜 램프 알콜 램프. 알콜 램프는 메탄올이에요? 알콜 램프 원료로 메탄올을 많이 썼습니다. 그럼 그걸 마시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자, 이게 똑같은 게 에탄올은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분해가 되는 것처럼 네. 메탄올은 이게 포름알데하이드로 분해가 그거 되고요. 포름알데하이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딱 듣기에도 안 좋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추리 새집증후군 프로그램에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추리 뭐 그 코난 뭐 이런 데 이런 데도 나오고 막 방부 처리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저게 우리가 흔히 뭐 새집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방부 처리를 한다든가 하는 게 나무에서 조금씩 베어 나오니까
우리가 저거를 없애려고 베이크를 네. 한다고 하고 하잖아요. 네. 근데 메탄올은 간에서 똑같이 흥미로운 건 똑같은 ADH에 의해서 포름알데하이드로 변하고요. 네. 그게 똑같은 ALDH에 의해서 포름산으로 그러니까 개미산이라고 하는 폼산으로 변하면서 대사는 끝납니다. 근데 저 포름알데하이드가 엄청나게 안 좋아서 시신경에 제일 먼저 영향을 줘요. 그래서 눈 멀어요? 10ml만 마셔도 눈 멀고요. 30ml면 소주 한 잔입니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메탄올은 비슷합니다. 사실 살짝 알탈탈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 메탄올이 어디 많았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알코올 램프도 있었는데 과거에는 저렴하거든요. 훨씬 더. 네. 그래서 목정이라고 하고 그 나무를 증류하는 과정에서 막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어디 썼냐면 그 워셔액에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법적으로 우리가 전부 다 에탄올 워셔액으로 바꿨어요. 가격도 올라갔죠. 네네. 과거에는 메탄올 워셔액을 썼기 때문에 실제로 워셔액을 뿌리고 난 다음에 뭔가 지금은 완전 술 냄새가 나는데 과거는 좀 술과 다른 달짝지근한 냄새가 예. 났어요. 그게 뭐냐면 메탄올이 실내로 들어온 거였던 겁니다. 어. 그리고 그게 물론 소량이지만 포름알데하이드로 바뀌면서 건강에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저 발암물질이에요. 발암물질이기도 하고 실제로는 굉장히 치명적인 안 좋은 성분들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흥미로운 걸 하나를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 메탄올은 건강에 워낙 안 좋은데 취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취할 수 있어요. 네. 처음에는. 조금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10ml 먹으면 눈이 머는 겁니다. 죄송해요. 네. ADH가 똑같이 에탄올도 대사를 하고 네. 메탄올도 대사를 합니다. 네. 근데 건강에 안 좋은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름알데하이드가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섞은 거를 실수로든 어떻게든 부지불식간에 먹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그러면 우리 간에 있는 ADH는 뭘 먼저 분해하느냐? 에탄올을 먼저 분해합니다. 우리 술을 훨씬 더 좋아해요. 그러면 그나마 아주 위험한 포름알데하이드로는 안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얘는 잠깐 너 기다려. 네. 나는 술이 더 좋아. 네. 라고 하면서 ADH가 분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일까? 이거 개인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만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어떻게 술 자꾸 하냐면 먹어요? 비슷하게 합니다. 실제로. 위세척을 당연히 해서 있는 그러니까 에탄올 다 되겠죠? 빼내죠. 하지만 동시에 뭐를 하냐면 메탄올이 분해돼서 포름알데하이드가 되는 순간부터 큰일 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오히려 경쟁 반응을 촉진시키면서 계속 ADH가 좋아하는 에탄올을 넣어줍니다. 조금씩. 그럼 메탄올은 잠깐 기다려봐.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하다가 네. 오줌으로 나가서 사라지거든요. 그건 이제 아까 극단적인 상황에 대해서 맞습니다. 과학적으로만 설명하신 거고 네. 저 이거 전설 같은 얘기 물어보고 싶었는데요. 네. 예전에 페레스트로이카로 소련이 개방되기 전에 네. 그 술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추운 지방에. 맞습니다. 근데 돈이 네. 없어 술을 못 사 먹는 사람들이 메탄올이나 향수를 마신다는 설명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네. 제가 이게 들은 얘기라 네. 확인은 안 되는데 향수에도 알코올 성분이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걸 마시는 사람이 있다더라. 네. 그 가능 저는 이제 그거는 좀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은 게 향수가 훨씬 비싸기 때문에 네. 그럴 거면 차라리 어떻게든 술을 구하는 게 구하는 게? 낫고 아니면 뭐 발효를 시키는 게 낫겠지만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실제로 부산 같은 데서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선원들이 서시던 선원들이 네, 한국에 온 겁니다. 네. 그다음에 알코올을 했는데 한국말을 전혀 모르고 뭐 영어를 몰랐나 봐요. 그럴 수도 그래서 있잖아요. 알코올을 사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알코올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구한 게 지금은 거의 약국에서 메탄올 팔지 않습니다. 예전에 뭐 청소할 때 쓰라고 팔았습니다. 그 메탄올을 판 거예요. 알코올을 달라고 했는데 선원들이 와서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했을 거냐면 청소할 때 청소하려고 쓰나 보다 이렇게 보다. 생각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나눠 마시고 뭐 한 명 눈이 멀고 2명 사망 이렇게 발견된 것들이 기사 찾아보면 아마 지금도 왕왕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까지도요.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술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에탄올이 주성분이 맞습니다만 네. 이렇게 위험한 요소들이 같이 산재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 중에 하나가 숙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네. 숙취가 심한 술이 있고 덜 심한 술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과일주를 먹으면 더 힘들어요. 과식주. 와인 뭐 이런 거. 네, 와인이 원래 숙취가 굉장히 심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도수가 약해서 괜찮을 것 같았는데 네. 저는 그 마시니까 못 걷겠던데요. 더 혹시 좀 이건 좀 센 거 같은데 숙취가 없다 하는 술이 혹시 있었나요? 양주요? 네, 비싸니까요. 네. 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와인을 증류하면 브랜디가 되고요. 아, 네. 맥주를 증류하면 일반적으로 말하니까 위스키가 됩니다. 근데 증류한다고 하는 건 알코올을 좀 농도를 높이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메탄올이 사라집니다. 적어집니다. 다시 그 메탄올 다 말씀드리자면 조금씩 들어있긴 한 거네요. 들어있습니다. 필연적으로 발효하는 과정에서 효모가 발효를 시키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소량의 메탄올이 섞여요. 아, 섞이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거를
말하자면 증류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거르게 되면 깨끗한 술이 돼요. 아, 그럼 좀 덜 아프군요, 머리가. 맞습니다. 그 실제로 포말데하이드가 숙취 중에서도 좀 강한 숙취, 굉장히 안 좋은 걸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기왕이면 맥주 대신에 위스키를 마신다든가 포도주, 와인 대신에 브랜디를 마신다든가 막걸리 대신에 대신에? 소주를 마시게 되는 것이 실제로는 이게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센 술을 먹고 빨리 쓰러지는 게 좀 적게 먹는 방법이기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술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적당히 마시면 약이다. 약주란 말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약주가 안 될 것 같고. 네, 정말 중요한 거 하나만 지금 빠르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떤 이런 조사 결과들을 보면요, 사람마다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의 그냥 연관관계만 보는 겁니다. 상관관계만 보는 거예요. A 때문에 B가 있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평소에 심혈관계 질환이 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 잔씩 마시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장도 좀 뛰게 만들고 혈액을 원활하게 돌게 하니까.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간이 안 좋은 사람이었다, 알 수 없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소량이지만 매일 마시는 것이 정말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의 연구들을 보면 그냥 마시지 마라. 근데 이미 마셔왔으면 뭐 조금씩은 마셔도 모르겠지만, 안 마시던 사람이 나 심혈관계 때문에 어쩔 수 술을 없이 먹는다. 지금부터 와인을 마실 거야, 이거는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아, 제가 왜 머리가 아팠는지를 오늘 이독실 씨가 아주 분명하게 정리를 해줬네요. 네. 뉴스는 과학이다. 이독실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데이 잡스 3.0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마무리 인사 독실님이 해주실래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